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 재직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및 권리 5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일자리 계획으로는 크게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청년 재직자의 지원 강화로 구성되었습니다. 청년 구직자 계획은 21년 55만 5천 명, 25년까지 총 128만 명에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구직 활동 지원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채용 지원을 통해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 재직자 계획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등을 통한 목돈 마련 지원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초훈련 및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등 역량 제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1조 2,9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온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하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업체와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도 무급휴업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노동자 휴업 수당의 67%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2조 1천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그동안 제외되었던 1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지원금 또한 내년부터 유급휴직 지원금을 180일간 수급한 이후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대졸 공채를 진행한 기업은 3분의 1에 그쳤고 채용 규모 역시 대졸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20년 기업 채용 총평을 주제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 및 경력 채용 진행 비율이 6대 4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졸 공채 29.3%, 대졸 수시 19.3%, 대졸 인턴 12.5%, 경력직 수시 충원 38.9%로 경력직 수시 충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채용 방식으로 온라인 전형과 오프라인 전형이 각각 50%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전형은 화상면접, 온라인 인성검사, 온라인 적성검사 등의 순으로 빈도를 보였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오프라인 면접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 직원 연봉을 동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2021년 연봉 인상률 계획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중 47.7%가 내년 직원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내년 직원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은 23.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내년 연봉 관련 사항을 정하지 못한 기업은 23.9%, 삭감할 계획이라 밝힌 기업은 4.5%였습니다. 연봉 인상률은 62.1%의 기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7.6% 기업이 내년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10.3%는 낮을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이 7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인출자 절반 이상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등 집 문제를 중도 인출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의 2019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7만 2,800명, 인출 금액은 2조 7,800억 원이며 인출 사유로는 장기요양 주택구입, 주거임차, 회생 절차 순이었으나 주택구입과 주거임차를 합칠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19조 7천억 원이며 전체 도입 사업장은 39만 7천 곳, 전체 가입자는 637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6개월 뒤 소방공무원 노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일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로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거나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었으며 90%가 넘는 소방공무원이 3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휴식 부족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는 등의 고충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나 연합을 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소방공무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에 현장에서는 연합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방공무원 노조를 환영하고 있으며 양대 공무원 노조도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을 위한 지원을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 여파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가 자율 출퇴근제 시행 현황 및 인식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5곳 중 1곳이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하였으며 대기업이 5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출퇴근 방식의 변화를 꾀한 기업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율 출퇴근제 만족도는 총 80.9%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출퇴근 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적어졌다는 답변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 출퇴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91.8%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나 예방에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8.7%로 가장 높았습니다. IT 공룡으로 성장한 아마존이 7년 만에 미국 엘라베마주 물류센터에서 노조 설립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미국 내 어느 물류센터에서도 노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엘라베마주 물류센터 노조 설립 투표 결과에 따라 미 전역의 물류센터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은 노조 설립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기업으로 지난 2014년 델라웨어주 물류센터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결과에 따라 노조 설립이 무산되었으며 그 이후 노조 설립 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원 수의 증가하고 근무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에 아마존 보이콧을 소비자에게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련 사건 대부분이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서면 교부, 하도급 대금 지급,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작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배포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지업 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고용인원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근로자 및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융자, 수강 제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액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